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곧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 달 좀 안 되게 머물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이 맥북 M2, 맥북 프로 M2죠.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놓고, 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사진 작업을 중심에 두고 이 사진 작업을 할 때, 이 맥북 프로 M2의 성능, 혹은 이 가치가 어디에 있나 그거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맥을 안 쓴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다가 보니까는 이제 맥북 프로 이게 13인치 이게 깡통에서 램만 8기가를 추가를 해가지고 16기가짜리 이제 가장 싼 모델에서 램만 조금 추가한 건데 이게 드디어 가성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리뷰를 해보는 거고, 웬만한 노트북 가격에 비해서 그럭저럭 쓸만하고, 또 요즘 나오는 이 M 시리즈 칩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M2를 사용한 이 맥북 프로 13인치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일단 이 기본적인 이 맥북 프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고, 특별히 바뀐 디자인은 없어요. 거기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점은 이 터치패드죠.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성능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드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있는 스크린 있죠. 요거에 이제 터치 이 펑션 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쓸모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F 키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 키보드 배열에 굉장히 익숙한 분한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게 터치식이기 때문에 이게 누르는 키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 것에 익숙하신 분은 그렇게 뭐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고 별로 누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했을 때 이 키감이 굉장히 얄팍하게 움직여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노트북계 중에서도 거의 뭐 최악의 느낌에 가까운 그런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 대신에 키가 잘 쳐지기는 잘 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거나 뭐 즐거운 그런 키감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포트, 이 인색하기로 유명한 연결 포트는 당연히 USB-C 타입의 2개의 포트밖에 없어요. 물론 이 C 타입 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동글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의 세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동글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맥북 프로에 대한 이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49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점수면은 뭐 노트북계에서는 그럭저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윈도우, IBM 호환 이 노트북 중에서도 이 하이엔드급으로 보자면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뭐 돌리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쓰는 메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네벤치가 24,00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이런 CPU 이 파워에서 오는 성능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파일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카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메모리 카드에서 그 맥북 프로 안에 들어있는 내장 그 SSD로 바로 이동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저번에 아이패드 리뷰와 마찬가지로 10기가짜리 사진 파일을 옮기는, 통으로 10기가짜리가 아니라 알파4에 나오는 이제 한 100메가 조금 넘는 그 로우 파일을 10기가로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그 테스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똑같이 이 SD카드에 있는 거를 직접 가져오기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슷하게 대략 2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속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 동글에 내장되어 있는 이 리더기가 고속 리더기가 아니라 옛날 방식의 최대 100MB/s 정도 거기보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속도로 하는 어떤 속도 제한이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10기가 파일을 외장 SSD에서 내장 SSD로 옮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거의 한 1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뭐 하드디스크 성능 그러니까는 저장 장치의 속도 문제는 그렇게 없다. 물론 이게 그 이전 버전에 비해 가지고 이 내장 하드의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속도 차이는 아니다. SSD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룸을 만질 때 느낌은 어떤가 이러면은 라이트룸을 만질 때 이 느낌 자체는 뭐 크게 뭐 다르진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요 셀렉을 한다든지 요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런 어떤 라이트룸의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뭐 요런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뭐 몇십만 장 되는 이런 카탈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촬영했을 때 그때 프리뷰 정도 용도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보정을 해보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이트룸에서 CPU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 뭐 합성 그러니까 HDR 합성이라든지 파노라마 작업들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CPU의 파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파일 내보내기 역시 굉장히 많은 CPU 리소스를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CPU 성능이 제가 쓰는 이런 자극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대용량의 작업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이 컴퓨팅 파워가 대단한 건 아니다. 아무리 뭐 M2고 뭐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데스크탑하고 뭐 붙기에는 압도적인 어떤 이 플랫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노트북 정도의 이 정도 가격대 정도 가격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 성능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드웨어 성능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맥 하면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뭐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뭐 붙여가지고 뭐 이거는 캘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완전히 짱이다. 뭐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보시는 대로 이 맥북 프로 M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사진 뭐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던 그 뭐 십몇 년 전에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용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자동으로 밝기 조절 그리고 이 트루톤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빛의 이 빛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색깔을 바꿔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밝기를 160CD인 이 표준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더 밝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우리 사진 작업하는 독이 되죠. 그래서 160 칸델라 이 160 니트 정도로 했을 때는 한 요 정도 밝기 설정을 요 정도 했을 때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밝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밝기를 줄이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끊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밝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 게머시 있죠. 이 컬러 게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맥이 밀고 있는 DCI P3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측정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DCI P3에 가깝긴 하지만은 이 커버리지가 100%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DCI P3 세격이고 솔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제가 측정한 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DCI P3에
가격대에 아직 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 RGB와 비교했을 때 이 거물로 보이는 게 어도비 RGB 세격이고, 그 다음에 솔리드로 보이는 게 제가 측정한 맥북 프로 M2의 이 디스플레이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직까지 이 어도비 RGB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 작업에서는 그렇게 디스플레이 성능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노트북들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디스플레이, 이 정도급의 디스플레이를 고르려면은 상당히 많은 조사와 그게 잘 표기를 해놓지도 않고 일반인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찾는데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마크, 이 애플이라는 이것 때문에 적어도 평균값 정도는 성능은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해상도는 레티나 해상도가 다 똑같지만은 정확하게 16:9는 아니고 16:10 정도의 화면 비율이고 2K 정도 해상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를 지불해갖고 살 수가 있는 진짜 이 하이엔드급 작업 전문 노트북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뭐 그럭저럭 그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맥북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캘리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애플 제품 역시 캘리브레이션은 사진 작업에서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이 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어발 종류의 동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필수다. 언제나 갖고 다녀야지 되고, 이런 어떤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명성에 비해서 그저거는 이런 디스플레이 성능 13인치라는 작은 사이즈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대단한 성능이 아닌 디스플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볼만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성비의 치명적인 결함인 이런 어떤 램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 따로 사가지고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램 추가하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이거야말로 대동강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봉이 김성달 뭐 기대기 양쪽으로 때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장사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꼽자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내장 배터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간다. 다른 일반적인 랩탑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 최소 2배 이상 가는 그런 어떤 이 배터리 성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관 디자인 역시 이 얇고 이 가벼운 이런 어떤 그 디자인, 그리고 이 애플이 많이 할 수가 있는 이 어마무시한 완성도의 이 만듦새, 요런 것들 같은 경우, 요런 만지고 요렇게 기계적인 어떤 촉감적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훌륭한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 중고가의 가격 방어가 된다. 그래서 한 1, 2년 쓰다가 그냥 중고로 팔고 이제 새 거 살 때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뭐 요런 어떤 가치가 많이 이제 적게 떨어진다. 감가상각이 덜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본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 촬영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백업 장치, 이 백업 장치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 이런 동글들을 주렁주렁 달아야 되는 그런 나쁜 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노트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작업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굳이 하려면은 뭐 이걸 가지고 꾸역꾸역 여기에서 붙잡고 할 수가 있지만은 굳이 널찍한 화면, 그리고 완벽한 어도비 RGB의 그런 개መስ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든지 무시한 이런 전기 팍팍 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데스크탑 이런 거 놔두고 굳이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필요가 없다면은 안 하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백업 용도 혹은 프리뷰라든지 셀렉 뭐 이런 어떤 촬영 중에 급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맥북 프로 M2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 가성비가 지금은 나쁘지가 않다. 가성비가 의외로 가성비가 좋은 이 애플 제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그런 컴퓨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맥북 프로 13인치 M2 이 램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깡통에서 램만 조금 더 붙인 이 노트북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